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뒤에로는 철쭉꽃하고 저 뒤로 또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네, 이제 뭐 4월 오늘이 15일이네요. 딱 15일. 근데 뭐 제가 엊그저께도 온영나눔협회하고 같이 이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 그 다음에 또 화저견이라고 거기 야유회 이제 쫓아갔었는데 날씨가 참 변화무쌍했습니다. 거기는 좀 약간 위쪽이라 그런지 뭐 눈도 내리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바람도 세게 불기도 하고 뭐 상당히 추웠다 더웠다 뭐 그런 날씨였는데 4월달 들어도 참 이 봄 날씨 느끼기 따뜻한 햇빛이 나는 따뜻한 봄인데 그래도 바람이 좀 차게 부는 그런 날입니다. 네, 어쨌든 봄이 좀 더디게 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자연은 이미 이렇게 화려하게 꽃도 피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벚꽃도 화려하게 피어 있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동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실까요? 네, 지난 한 4월 그러니까 뭐 3일인가요? 4일 날 국내에 큰 관심이었죠. 이 대통령의 탄핵 전국 맞이해서 뭐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아니냐 뭐 이걸로 한 3, 4개월 가까이 이렇게 큰 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속에 항상 이렇게 불안불안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요즘은 저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아주 세계가 시끌벅글 하죠. 네, 좀 미국의 간세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중국이 강력하게 이렇게 맞대응하는 그런 모습에 미국도 트럼프도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도 들리고 있다. 이만큼 또 중국에 대해서도 새롭게 또 인식하게 되는 또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미국하고 중국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뭐 동포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기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주요 현안 또 관심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인데요. 네, 어쨌든 이 세계 평화와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은 이 여의도 공원에서 뭐 여러분들에게 좀 짚히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4월달 들어서 참 저도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앞서 뭐 유튜브 방송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 뭐 유튜브 방송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렇게 봐주시는 동포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후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할 때에 더 또 이렇게 또 저도 힘을 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또 후원과 지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준 소식 여러분들 전해드릴 게 먼저 지난 4월 4일이죠. 그때 안산에 있는 단원구에 화랑유원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가 설립됐다는 소식,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취재했던 그런 영상을 좀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고려인 동포들의 그러니까 독립운동, 그게 이제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주요하게 펼쳤던 그런 운동이죠. 벌써 한 100여 년 전 이런 얘기입니다. 1919년 3.1 운동을 전후로 해서 뭐 연해주 지역과 뭐 연해주하고 거의 뭐 만주 지역,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연변 지역 일대에는 정말 그때는 뭐 독립운동의 이제 전초 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서훈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된 사람들이 한 18,0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중에서 이 서훈이 그리고 후손을 찾지 못해서 미전수된 여러분들이 한 8,000여 명 정도 된다고 제가 앞서서 방송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 아무래도는 중국 동포들이 이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아직까지 그 후손을 찾지 못해서 선을 못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8,000여 명이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10,000여 명 넘게 이렇게 후손을 찾아서 독립유공자를 모시게 된 거죠. 거기에 보면은 내가 보다도 그래도 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후손으로 서원을 받고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귀화도 하시고 이런 분들, 아무래도 중국 동포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는 고려인 동포들도 뭐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고려인 동포들 한국에 한 12만 명 정도 한국에 나와 있죠. 우리 중국 동포들은 한 80만 가까이 나와 있고요. 근데 어떤 고려인 동포들이 민간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안산시 화랑 유원지에 독립운동 이 기념비를 이렇게 드디어 설립을 했습니다. 그 설립을 하자는 게 벌써 한 7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래서 원래 목적은 그래 2019년 그래 3.1운동 100주년 이 기념할 때를 해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뭐 코로나 상황도 오고 이렇게 해서 늦어져 가지고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이게 고려인 동포들이 있는 설립을 한 거지만은 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서 이 연해주와 이 만주 일대에서 이 항일 독립 운동한 그런 인사들이라든가 그리고 독립 운동에 대해서 새롭게 또 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내에도 이 고려인 동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기념비가 이 고려인 동포들의 독립운동 기념비이지만은 연해주, 만주 뭐 그 당시에는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주와 연해주에서 이 항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한번 우리 동포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국인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념비가 어떻게 보면 동포 사회에 대한 어떤 따뜻한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동포 사회와 또 한국 사회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장애 독립 기념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 이렇게 기념비를 설립을 했으니까 아마 고려인 동포들이 좀 해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설립한 그런 날을 맞이해서 좀 여러 활동 같은 거를 연이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중국 동포들도 어쨌든 좀 힘을 좀 모아서 이런 뜻 있는 의미 있는 기념비를 하나 좀 만들게 되면은 또 우리 동포 사회를 화합하고 단결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계기에 또 상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중국 동포 사회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4월 6일 날 구로 어울림주말학교 이 김석현 운영위원장과의 이제 인터뷰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이 서울 구로구, 뭐 지금 다문화 학생, 특히 중국 동포 출신 학생이 옛날에 초등학교가 많았는데 저라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하는 우리 중국 동포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소식과 함께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구로구 이 어울림 주말학교는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6학년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로구 주말 어울림 주말학교는 한 30명인데 뭐 인원이 더 받고 싶어도 그 공간이 그거밖에 안 돼서 30명인데 한 80%가 중국 동포 자녀들이고 한 20%가 한국인 자녀들입니다. 근데 한국인 자녀들도 보니까 중국어에 관심이 있고 어떤 중국 문화 쪽에 관심이 있는 자녀들이 또 이렇게 상당히 좀 인기 있게 이 주말학교에 참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중국 동포 대상으로 이런 이중 언어, 중국어와 한국어,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동포 사회의 이주사라고 할까요? 그런 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오면은 그 자녀들을 그냥 한국 학교에 좀 보내고 완전히 한국화 되어가는 그런 교육에 좀 만족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의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아이에게 한국어와 중국어를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항상 또 중국의 어쨌든 연관을 갖고 있는 뭐 중국 동포의 어떤 그런 또 그 자녀 또 문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한국 사회에서 지금 뭐 중국 하면은 좀 경계도 하고 또 좀 뭐랄까요, 뭐 저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보세요. 정말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국이 상당히 이제는 파워가 세진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 동포 자녀들에게 이렇게 중국어도 가르치면서 어떤 미래에 더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우는 데 우리가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저희 유튜브 방송에 세운병원 늘 이렇게 함께 합니다. 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관절 척추 전문 병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두시고 항상 또 이렇게 이용하실 때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대림역 9번 출구에 있는 엠플란트 5사 치과 의원, 네, 뭐 여러분들이 이 치료하고 그럴 때에 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보다 친절하게 이 치료를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위에 또 보니까 이 청도에서 이 그 윤간의 김치 또 이렇게 한국에 새롭게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구에 나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주문 이렇게 하실 분들 하시면은 네, 뭐 여러분들이 뭐 10kg 한 박스당 좀 107,000원이라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분들 주문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이 3.1 운동 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거,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동포분도 많이 살지만 뭐 지하자원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참 좁은 땅덩어리에 정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교육하고 인재와 어쨌든 근면 성실함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해외에 나간 이 동포들의 기여가 상당히 있었다. 뭐 일제시대 때는 당연히 해외에 뭐 하와이라든가 미국, 그 다음에 또 만주일 때나 연해주 쪽으로 나가 있던 분들, 그분들이 독립운동하는데 많은 그 기여도 하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어쨌든 그 8월 15일 이 광복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해외 동포들의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요. 그리고 또 어쨌든 뭐 60년대 70년대 뭐 6.25 전쟁으로 해서 거의 폐허가 되었던 이런 대한민국을 그래도 큰 도움을 주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는데 그 밑바탕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일동포들이었습니다. 제일동포들. 우리 지금 동포분들이 지금 구로 영등포구에 많이 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구로 공단, 지금은 가산 디지털 단지, 뭐 구로 디지털 단지, 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지만은 옛날에는 거기에 구로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섬유 공장들도 많이 있었고, 뭐 가발 공장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그런 굴뚝 산업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뭐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역 가면은 마리오 아울렛이라든가 뭐 롯데몰이라든가 보면은 의류 상점들이 하잖아요. 다 그때 옛날에 이 섬유 공장들이 직접 그쪽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어쨌든 수출도 했던 그런 좀 문화를 이어서던 그런 상업거리가 상업거리가 형성된 건데, 바로 뭐 60년대 70년대 제일동포들이 정말 이 일본에 가서 저 벌모지에 거기 가가지고 자수성가하셨던 분들이 한국의 모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해서 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다가 또 한국 사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그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가 교육의 역풍이 들죠.
그래서 유학의 붐을 많이 불죠. 근데 80년대, 90년대 유학을 많이 갔잖아요. 어디로 많이 갔냐면 미국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거를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인재들이 와가지고 한국이 또 지식적으로 또 고도의 이 산업 성장을 하는데 또 재미동포들의 또 역할이 많이 했다.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 해외 나가 있는 이 동포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한국의 내국인들도 그런 측면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럼 누가 대한민국 발전에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큰 역할을 하겠냐? 저는 이 중국 동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중국 동포들이 이제는 2000년대 한중소교가 1992년도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서부터 2000년대부터 한국에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3D 업종,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업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사도우미라든가 간병인이라든가 식당에서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일을 하면서 정말 이 전반적인 한국의 경제, 또 지역 경제의 성장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동포들이 또 많이 성장을 했죠. 또 중국이 또 그만큼 성장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서 성장한 우리 중국 동포 기업인들이라든가 중국 동포들이 또 한국에 와서 또 자수성가인 중국 동포들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는 역할을 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이렇게 중국 동포에 관심 갖고 이렇게 목소리 내고 활동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일제시대 때 항일 독립 운동을 해서 어제도 독립군의 후예로서의 또 한국에 와서 독립군의 또 유공자로서의 어쨌든 후손으로 인정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힘을 좀 합쳐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전반적인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한 이미지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구로 어울림 주말학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는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동포분들이 이 차세대라고 하죠. 동포 자녀들한테 어쨌든 한국어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우리는 동포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만주 지역으로 옛날에 그 연변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됐고, 거기서 또 독립운동도 했고, 그리고 또 해방 이후에 또 중국에서 또 우리의 조선족 문화와 또 이거를 지켜가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쨌든 그런 거를 계속 맥을 이어가면서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새롭게 심어주는 그런 주말학교, 지금 구로 어울림 주말학교가 나름대로 그런 씨앗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곳이 동포들이 많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두 곳에 이렇게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금 후손들, 차세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 동포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에서도 좋은 역할도 하고, 또 모국인의 한국 사회에도 직접적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동포 사회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 동포들이 좀 다 같이 함께 좀 뜻을 모으고 좀 생각해봐야 할 그런 과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벚꽃도 화려하게 피고 뒤에 또 철쭉꽃도 화려하게 핀 또 따뜻하게 또 봄 기운도 있는 이 4월 15일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또 이 4월달 들어서면서 저의 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동포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유익한 또 정보와 이야기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영표였습니다.